사실 6천만 원대에 고를 수 있는 차들은 굉장히 많아요. GV70이 베스트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제가 팰리세이드 좀 많이 그때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제네시스를 산다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왜 그 가격대에 뭐 아우디도 있고 BMW, 벤츠 다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말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아쉽습니다. 한국 차를 한 번쯤은 고급형 세단 혹은 SUV를 한 번쯤은 타보고 경험을 해보고 나서 말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외제차보다도 이제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져가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고, 또 국산으로도 충분한 성능과 또 만족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 구매하시라고. Midnight and city lights on the other side. You're calling me up at the same time. I'm in the daylight. You're calling to say hi, but your words they cry.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I know it ain't easy living inside your brain for sure. You keep telling me that it's all okay, but I know, yeah. 선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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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엘 카터뷰. 오늘 GV70 차주분을 만나러 경기도 안산으로 왔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조정흠이라고 하고요. GV70의 오너입니다. GV70 오너 사업하고 계시는 조정훈님이시고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공동 창업자로 창업한 지 한 4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5년 전에 주사를 맞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겼고, 특히 휠체어를 타시게 됐는데, 휠체어를 타다 보니까 너무 운동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서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휠체어 러닝머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 러닝머신이요.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본인의 이제 다리가 팔이거든요. 그래서 팔 운동이 더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운동을 하고 또 살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팔을 더 강하게 운동시키자,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시키자라는 의미로 본인의 이제 신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휠체어 러닝머신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척수 장애인 판정을 받고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전 세계에 약 1억 명 정도가 매일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매일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운동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수년간의 고민 끝에 휠리엑스라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이 차량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GV70이고요. 이건 2021년식 입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샀을 때 중고로 살까 뭐 새 차로 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적인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장기 렌트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 계약할 때 48개월로 해서 선수금 2천 넣고 월에 55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와이프랑 둘이서 이 차를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보다 더 큰 차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았고, GV80 그 윌라인도 있긴 한데 제 나이가 지금 30 이제 중반이거든요. 제 나이가 더 지나면 그때 어울리는 좀 차를 사자라고 해서 GV70 정도가 좀 제일 어울리지 않을까? 이 나이 때 탈 수 있는 차를 타자 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네, 21년도에 그러면 이 차를 장기 렌트로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네요. 네네, 21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운행을 했고, 지금 보니까 한 5만 7천 킬로 정도 tas네요. 3년에 5만 7천 네. 킬로미터 정도 운행을 하셨고, 그러면 이 차를 타기 전에는 또 다른 차량을 운행을 하셨었나요? 네, 이 차를 타기 전에 제가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 원래 저는 SUV만 탔었어요. 이전에 그 그랜드 체로키라고 지프사의 제일 큰 모델이었는데, 지금 옆에 있는 이 차인가요 혹시? 어떻게
네, 저거는 그랜드 이제 체로키가 옆에 신형이고 보이는데요. 네, 그러게요. 와. 저는 이제 2016년식을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 안타깝게 이제 큰 사고로 인해서 뭐 온라인도 다 흐트러지고 해가지고 차를 바꿔야 되는데 뭘 바꿀까 하다가 그때 제가 딱 결혼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하면 바로 아기가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생기기 전에 와이프한테 욕을 안 먹을 만한, 아니죠, 반대죠, 먹을 만한 차를 미리 한번 타보자 라고 해서 벤츠 220D 쿠페를 구매를 하게 됐었습니다. 오, 220D 쿠페까지 한번 구매를 하셨었군요. 네, 이제 문이 두 짝이다 보니까 이게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름 쿠페 중에서는 뒷자리가 좀 그래도 사람이 앉을 정도는 돼서 그래도 만족하면서 타긴 탔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휠체어 관련된 또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짐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불가능한 차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한 지 5개월 만에 팔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5개월 만에 또 처분을 하시고 다음에 이제 GV70으로. 네네. 아무래도 SUV를 좀 벗어나긴 힘들겠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 휠체어도 실어야 되고 뭐 고객들 가끔 만나면 휠체어도 실어야 되는데 제가 쿠페를 타고 나타나서 좀 당황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휠체어 사업을 네. 하는 사장님이 쿠페 타고 나타나면 조금 뭔가 네, 그런 사회적인 좀 시선도 좀 그렇긴 했어요. 이게 막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외제차보다는 국산 중에서 SUV를 좀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SUV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GV70을 정말로 이제 타고 싶은 입장으로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 오는 길이 조금 이제 설레기도 하고 굉장히 궁금했던 길이었는데요. 지금 이 차를 그러면은 단기 렌트 하실 때 뭐 옵션이라든지 컬러는 어떤 걸로 본인이 설정을 하신 건가요? 지금 옵션은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6,300만 원 정도대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당시 구매 가격은 6,300만 원대 차량이었네요. 예. 그리고 2.5 터보 엔진, 올휠 드라이브, 그러니까 4륜구동은 무조건 돼야 된다라는 그 조건만 맞으면 됐었고, 컬러도 사실 저는 블랙을 사고 싶었지만 그때 당시 반도체 때문에 차량들이 다 빨리빨리 나가서 없어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빨리 그냥 받을 수 있는 차를 고르자 해서 이게 메탈릭 카본인가? 아마 색상이 그럴 거예요. 근데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네, 뭔가 만족스러운 느낌이 살짝 보이는데요. 네. 지프랑 벤츠 타셨고 이제 국산 차량을 타시는 거잖아요. 네. 만족도가 굉장히 그래도 좀 있으신가 보네요. 예, 뭐 이전 차들이 다 외제차였는데 특히 이제 수리하는데 길게는 한 진짜 3개월까지 걸려본 적도 있고, 한데 이제 블루핸즈에서 이제 고치고 또 유지 보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 있든 접근성이 너무 좋다는 게 너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품이나 어떤 파츠가 망가졌을 때 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 고칠 수 있다는 게 최장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말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연비가 너무 좀 아쉽습니다.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인가요? 과속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7.2km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시내 주행 보통 할 때는 10 언더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고속도로를 많이 타다 보니까 잘 나오면 한 11에서 13 정도? 13이면은 진짜 잘 찍었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집이 안산인데 이제 판교로 출퇴근을 하고 또 다양한 곳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연비가 진짜 중요했는데, 사실 판교로 회사가 이전하고 나서 그 기름값이 이전에 한 2-3배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 차를 고려할 때 연비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직장인의 경우 보통 뭐 평일에는 뭐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주말에 정도만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연비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예. 안산에서 판교로 매일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건가요? 매일 출퇴근하시면서 전국 각지를 또 다니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을까요? 예, 뭐 지방까지는 제가 많이 안 내려가는 편이긴 한데 수도권 내에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만 원 정도 같아요. 일주일에 10만 원이요? 네, 일주일 정도에 10만 원. 이게 풀로 채우면은 한 10만 원 정도 차더라고요. 지금 기름값이 좀 내려서 그런데 이제 많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기름값이 많이 비쌌을 때는 한 13만 원까지도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그러면 주유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또 이제 운행이 가능한 거네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렌트비 이외에도 유지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게 좀 사실입니다. 네. 네, 렌트비랑 주유비가 합쳐서 뭐 대략 월 100만 원 정도? 80만 원?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계산을 해보니까 보험료는 다 포함이라서 그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할증되는 것도 없다고 들었고, 제가 뭐 사고를 많이 낸 편은 아니지만 보험료가 오를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졌습니다. 네, 그건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네. 내부 디자인의 경우 뭔가 현대적이고 깔끔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만족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만의 이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차가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량을 선택할 때 이 인테리어, 엑스테리어도 중요한데 저는 제가 눈으로 계속 보고 마주하고 만질 수 있는 이런 인테리어 요소가 가장 좀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친구들 차, 뭐 외제차들 많이 이렇게 타봤지만 BMW나 벤츠 이런 거에 비해서도 디자인이 전혀 꿀리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깔끔하게 디자인이 됐고 디테일 같은 부분들도, 이런 스티치 같은 부분들도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전 너무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연비 요소 외에는 그렇게 딱히 다른 단점은 없으신 거고, 그동안 잔고장 같은 것도 없으셨나요? 예, 잔고장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여름에 이제 에어컨이 안 나와서 이제 가스 정도 채워주는 정도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너무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부분은 주행 성능 그리고 승차감인 것 같아요. 제가 벤츠 220D 탔을 때 GV70으로 넘어왔는데 딱히 승용차 대비해서 SUV가 뭔가 더 꿀렁꿀렁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주행 성능이 안 좋다든지 그런 거를 딱히 느끼진 못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지금 같이 이제 조수석에 타게 되면 승차감 부분은 다른 차랑 비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차감도 괜찮고 뭐 내부 인테리어도 괜찮고, 정말 뭐 가격 정도 말고는 사실 뭐 안 살 이유가 없을 정도의 괜찮은 차량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6천만 원대에 고를 수 있는 차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GV70이 베스트냐라고 봤을 때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산차여서 이제 블루엔즈에서 많은 것들을 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외제차여서 이제 불편했던 그런 점들은 상당 부분 유지 보수 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러면은 뭐 다른 차량 함께 고민한 건 없었던 건가요? 당연히 있었고, 사실 제가 팰리세이드 좀 많이 그때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팰리세이드보다는 이 GV70 제네시스로 선택을 하신 거네요. 저는 한번 차를 타면 이제는 좀 오래 한번 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가지고 있었는데, 팰리세이드는 제가 좀 자녀를 좀 낳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했고, GV70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 혼자 운행을 하거나 아니면 와이프 정도 태워서 운행하기 딱 알맞은 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렌트 말씀하신 게 이제 1년 정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차량을 보실 기회가 다시 생기는 건데, 아까 연비를 좀 이제 중요하게 보시고 나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다음 차로 생각하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계획 같은 건 알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저도 당장 바꿀 생각은 없긴 한데 SK 엔카를 가끔 들여다보긴 합니다. 그때 남자들의 이제 취미죠. 네, 자주 이제 보는 모델이 좀 렉서스 쪽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렉서스 RX. 하이브리드 모델. 예, 하이브리드가 아무래도 좀 눈에 들어오고, 그거보다 한 단계 좀 위로 생각을 한다면 현실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아우디 Q8? Q8.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렉서스 타시는 차주님들은 100% 이상 다 만족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렉서스가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제가 이제 미국 출장이나 이런 데 자주 다니다 보면 우버를 렉서스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렉서스를 탈 기회가 좀 많이 있었었는데, 너무 일단 연비가 좋으니까 우버 드라이버들이 많이 선택을 한다고 또 생각이 들고, 또 일본차 하면은 이제 잔고장이 없다라는 그런 또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효율성을 좀 따지는 편이어서, 어떤 일본차여서 받는 어떤 그런 질타나 이미지도 있지만 사실 효율적인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렉서스 RX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거 많이 없기 때문에 너무 또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만난 차주님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렉서스랑 왠지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 그런가요? 있어요. 왠지 네. 네. 전기차는 뭐 따로 생각은 안 하시는 건가요? 제 공동 창업자가 전기차 아이오닉 5를 탔었는데 저희 둘 다 좀 운행거리가 많고 고속도로도 많이 타고 하다 보니까 그 전기차를 그 충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한번 충전을 하면 적어도 20-30분 정도는 충전을 해야 어디는 가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이게 괜찮나 싶을 때도 있는데, 항상 공항 제가 좀 많이 자주 가는데 공항에서의 주차 할인이 50% 된다든지 뭐 톨비라든지 다른 여타 주차장에서 할인을 받는 모습을 보면 항상 그게 좀 유혹이 되는 요소긴 합니다. 전기차도 언젠가는 좀 급속 충전 막 한 5분 만에 되는 그런 것들이 나와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면은 좀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GV70 혹은 뭐 제네시스 시리즈를 구매를 고민하시고 계신 분이라든지 또 렌트를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제네시스를 산다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왜 그 가격대에 뭐 아우디도 있고 BMW, 벤츠 다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좀 뚝심 있게 한국인이라면 한국 차를 한 번쯤은 고급형 세단 혹은 SUV를 한 번쯤은 타보고 경험을 해보고 나서 말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뭐 한국 차라서 외제차보다도 이제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져가는 이런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고, 어느 정도 국산으로도 충분한 성능과 또 만족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구매하시라고. 아주 명쾌한 추천이었고요. 내년에 혹시 뭐 차주님이 뭐 렉서스를 구매하신다던가 또 다른 차량을 하게 되시면은 다시 한번 꼭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의 카터뷰 오늘 보시면서 이 차주님에게 궁금하신 점이나 또 이 GV70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있으시면은 모두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주님 오늘 폴리의 카터뷰 인터뷰 촬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